CPU 완벽 가이드 유튜브 나레이션. 안녕하세요. 오늘은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기술 CPU에 대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생소할 수 있지만 엔비디아가 가장 공들이는 차세대 인프라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한국 투자자가 어떻게 봐야 할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CPU가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CPU는 코 패키지 옵틱스의 약자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GPU 칩 옆에 광송수신 모듈을 직접 붙이는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분리되어 있던 연산 칩과 광통신 모듈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하는 겁니다. 그럼 왜 CPU가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는 광 트랜시버를 스위치 앞면에 꽂아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USB 메모리처럼 광 모듈을 끼우는 거죠. GPU 칩에서 나온 전기 신호가 기판을 거쳐 트랜시버까지 가고 거기서 빛으로 바뀌어 네트워크로 나갑니다. 그런데 AI 시대에 이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트랜시버 하나가 15W를 먹습니다. 10cm만 떨어져도 신호가 죽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체 발열의 30%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 800기가를 넘어 1.6테라, 3.2테라로 가면 전기 신호로는 칩 밖으로 데이터를 뺄 수가 없습니다. 신호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CPU입니다. 광 모듈 GPU 칩 바로 옆에 붙여버립니다. 같은 패키지, 같은 기판 위에서요. 효과는 극적입니다. 전력 소모가 30에서 50% 줄어듭니다. 데이터 손실도 거의 없어집니다. 속도는 2배에서 4배까지 빨라집니다. 엔비디아 추정으로는 데이터 센터 전체 전력 소비량을 25에서 40% 절감할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 지금, 이건 거의 필수 기술입니다. CPU 패키지 하나를 뜯어보면 5가지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첫째, 광 엔진. 빛을 만들고 받는 핵심 부품입니다. 둘째, ITLA라는 가변 레이저, 빛의 정밀한 색깔을 만드는 부품입니다. 이게 트랜시버 단가의 5에서 10%를 차지하는 고부가 부품입니다. 셋째, 실리콘 포토닉스 칩, 빛과 전기를 변환합니다. 넷째, 광섬유 연결부, 머리카락보다 얇은 광섬유 수십 가닥을 정밀하게 연결합니다. 다섯째, 테스트 소켓, 완성된 CPU 패키지의 빛과 전기를 동시에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CPU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고 3단계로 진화합니다. 1세대는 MPO 광모듈을 칩 옆에 가깝게 배치하는 단계로 이미 일부 적용 중입니다. 2세대가 진정한 CPU입니다. 광 엔진을 칩과 같은 기판에 완전히 통합합니다. 엔비디아가 2026년 하반기에 양산할 스펙트럼 X가 첫 대규모 적용 사례입니다. 본격 확산은 2027년에서 2028년, 3세대는 모놀리식 CPU입니다. 실리콘 포토닉스를 GPU 다이에 직접 통합하는 단계로 2030년 이후 장기 비전입니다. 글로벌 경쟁 구도를 보겠습니다. 가장 앞선 건 미국입니다. 엔비디아가 양산을 주도하고 브로드컴이 스위치와 광을 통합합니다. 광 엔진 분야에서는 루멘텀과 코히어런트 두 회사가 핵심인데 엔비디아가 GTC 2026에서 이 두 회사에 각각 20억 달러씩 직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텔은 실리콘 포토닉스 자체 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패키징에서 강합니다. TSMC가 코어OS라는 첨단 패키징 기술을 가지고 있고 ASE가 후공정을 담당합니다. 광트랜시버 글로벌 1위 이놀라이트도 대만에 본사가 있지만 중국계로 분류됩니다. 한국은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FE가 CPU 테스트 소켓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토털 솔루션으로 공급합니다. 오이 솔루션은 ITLA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실리콘 포토닉스 IP를 보유하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자체 R&D를 진행 중입니다. 시장 규모를 보면 폭발적입니다. 2024년 약 1억 달러에서 시작해서 2025년 5억 달러, 2026년 20억 달러, 2027년 60억 달러, 그리고 2030년에는 200억 달러 이상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70%가 넘습니다. 광트랜시버 시장 전체 성장률의 약 3배입니다. 사실상 0에서 시작해 폭발적으로 커지는 시장입니다. 한국 투자자가 알아야 할 핵심 5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CPU는 옵션이 아닌 필수입니다. 안 쓰면 전력과 발열 한계로 AI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2026년 하반기가 진짜 변곡점입니다. 엔비디아 스펙트럼 X 양산이 CPU 대중화의 원년입니다. 셋째, 한국은 E&D 소스 포지션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면서 한국과 일본, 대만 업체에 기회가 생겼습니다. 넷째, 직접 수혜주는 제한적입니다. TFE, 오이 솔루션, 퀄리타스 반도체 정도, 그리고 간접적으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다섯째, 단기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진짜 매출은 2026년 하반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CPU가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빛과 전기, 열을 한 패키지에서 동시에 관리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산 수율 확보가 핵심 관건입니다. 둘째, 양산 지연 가능성입니다. 엔비디아 스펙트럼 X도 2026년 하반기 양산이 계획일 뿐 1에서 2분기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진짜 대규모 채택은 2027년에서 2028년이 현실적입니다. 셋째, 가격 부담입니다. 초기 CPU는 기존 트랜시버보다 2배에서 3배 비쌉니다. 넷째, LPO라는 경쟁 기술입니다. 리니어 플러그블 옵틱스의 약자로 CPU보다 단순해서 더 빨리 상용화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LPO가 먼저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CPU는 GPU 옆에 빛 모듈을 붙이는 기술입니다. AI 시대의 전력 발열 속도 문제를 해결하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2026년 하반기가 변곡점이고 2027년에서 2030년이 본격 폭발 구간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직접적 수혜를 받는 회사는 TFE와 오이솔루션 두 곳입니다. 두 회사 모두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된 상태이므로 단기 조정이 왔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유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케이블로 연결했다면 CPU는 본체와 모니터를 하나의 박스에 합쳐버리는 기술입니다. 전기 케이블이 사라지면 발열도, 전력 손실도, 속도 제한도 사라집니다. 그게 AI가 더 빨라지고 더 커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참고용 분석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